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여의도 펀드매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등이 또 일어났네요. 우리 엔비디아 형님께서 강한 반등, 5% 넘는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였죠. AMD, 엔비디아, 그렇죠. 마벨 테크놀로지, 원세미컨덕터, 이러한 반도체 관련 큰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어제의 그 두려움,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시장과 지면을, 방송과 지면을 장식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 뒤집는 그러한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한 번 더 뒤집어 보면 결국 얘들은 박스권 트레이딩이라는 걸 또 한편으로 이야기한 거죠. 단기적으로는 먹고 터지고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기 트레이딩의 모습일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고용지수, 그 다음에 13일 발표될 미국 CPI, 그 다음에 13일에서 14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FOMC 회의, 이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박스권 안에서 하단으로 다시 내려올 것인지 이게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 있다. 지금 이제 올 초니까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이제 ADP 고용지수, ISM 제조업 지수 막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전부 다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섹터나 시장 리딩을 하는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안 좋았고 고용은 좋고 이게 참 엇갈리면서 나오면서 어떨 때는 이쪽에 반응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분야에 반응을 하고 참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경제 현황입니다. 이럴 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두 손의 길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렇게 가면서 도달하면서 따박따박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 이외에는 지금 상에서 어느 누구도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나타나는 게 반도체 이후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슬슬 이제 뭔가 공부를 하고 추려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이 반도체가 8분응선을 넘어왔다. 7분응선을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장의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분응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쉬었다 계단식으로 이제 숫자로 증명해주는 시대가 또 오는 거죠. 3분기, 4분기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숫자로 증명하는 시대가 오면 심지어 어떤 방향성을 틀어주는 숫자의 증명의 시대가 오면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것이다. 아직까지 그런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팔 시기는 절대 아니다. 이게 저의 반도체에 대한 저의 생각이죠.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반도체 업종을 다루는데 나름대로 내가 이 정도 오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뭐 목에 찼다, 꼭대기다 이런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기준을 삼성전자 8만원, SK 하이닉스 12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만의 가이드라인과 목표의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면은 칼같이 자르고 또 이익 실현하고 기다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좋은 경험들을 선순환의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돈이 벌리고 고수가 돼간다는 것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다시 반등을 했다. 어제 크게 빠지고 오늘 반등을 했다. 즉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반도체는 아직 끝이 아니다. 한 번 더 숫자로 증명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반도체 이후에 또 새롭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섹터와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세 가지를 짓고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47, 나스닥은 1.28, S&P는 0.99 올라가다가 막판에 상승폭을 좀 덜어내는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6월 첫날, 미국 시간으로 6월 첫날을 강하게 출발을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루가를 해볼 수 있죠.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AMD, 테슬라의 상승 반등.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는 더 가는 것인가? 이게 어제 하루 종일 우리에게 논쟁거리였다. 개인적으로는 쉬었다 갈 확률이 높지만
아직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제 50% 상승했다, 바닥에서. 그렇지만 한편으로 반도체 이후의 리딩 섹터를 찾는 노력은 꼭 해라. 자, 실업률 발표가 내일, CPI 발표 13일, FOMC 회의 13일에서 14일, 이러한 올 초에 또 올 중반에 중요한 어떤 그 회의와 경제지표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가름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만큼 시장에서 골디락스 형태로 나온다면 시장을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서 박스권을 뚫고 2500, 2600을 뚫고 한 번 더 슈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썸머넬리의 중간까지 왔지만 끝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금리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ADP 고용 27만 8천 명 증가 예상을 상회했죠. 필라델피아 연은총재가 적어도 6월엔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동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멈춰서 다른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제 데이터들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한 번 더 살핀 후에 결정을 하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동조하죠. 6월은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행 아주 강성용자는 금리 인상 중단할 이유 없다. 푸치 협상을 통과했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곧 5일부터인가요? 이 회의하는 유가는 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FTA급 첫 무역협정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입에 따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항암제가 부족하다. FDA가 미승인 항암제를 일시 수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오늘 제약바이오의 이 뉴스는 굉장히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 관련된 제약과 항암 관련 기업들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미국이 항암제가 부족해서 FDA가 미승인 항암제에 대한 일시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메타가 VR, MR 헤드셋 퀘스트 3를 출시했죠. 네, VR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애플이 이제 6월에 출시한다는 소문만 크게 나오고 그 이후로 조용한데 과연 또 어느 한편에는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은 해봐야 합니다. 애플의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최근에 다른 것들은 다 올라왔는데 애플이 아직도 180달러 밑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을 해주죠. 하지만 최근 애플 가격을 보면 꾸준히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뚝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유럽 정치 공동체의에서 젤렌스키가 전투기 지지를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이게 러시아에게는 강력한 그런 위험요이죠. 네. 모스크바나 세인트피터스버그, 상트페부르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전투기를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아마 협력을 해서 뭔가 위협을 더 가하면서 지역적으로 전쟁에 대한 폭격을 하면서 이 장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빨리 좀 전쟁이 종식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ADP 고용지수, 이 지수에 대해서 참 이런 이야기를 천천히 이야기를 해줬는데, 먼저 이 ADP란 단어가 뭐냐. ADP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의 약자가 ADP죠. 이 ADP 고용지수는 이 회사하고 M이라는 회사, 매크로 이코노믹스 어드바이저스는 이 두 회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고용 관련 지표이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ADP라는 회사는 민간 고용의 5분의 1의 급여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이죠. 우리도 지금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회사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ADP가 미국의 민간 고용 5분의 1의 급여를 관리하는 그러한 회사이다. 그러니까 급여를 관리하니까 이 회사가 노동시장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더 민감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정말로 현실적인 미국의 고용의 시장의 현상을 발표한다. 여기서 비농업만 하죠. 네. 변동성이 심한 농업 부분은 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가 발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미국 고용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지표 이틀 전에 발표를 하죠. 그래서 미국 고용노동부의 고용보고서와 ADP 고용지수가 좀 다르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얘들은 확실하게 순수한 민간이지만 미국 노동부는 공공부문이라든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9만 6천 건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전에는 14만 2천 건이었고 예상은 14만 8천 건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프라이징이 나오는 고용 지수였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레저나 숙박업계 같은 그러한 또 일회성으로 먹고 사는 몸으로 먹고 사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 쪽은 올라갔는데 반대로 금융이나 뭐 제조업, IT 이런 쪽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질적인 차이 면에서 좀 슬로우 다운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관, 민간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고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 고용자들이 이직률도 낮아지는 거죠. 예, 이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향후의 고용시장의 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능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관 내용을 뜯어봤더니 서비스업, 레저 서비스업, 숙박 이런 쪽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질이 낮은 쪽은 올라가고 질이 높은 금융이나 빅테크, 뭐 IT 쪽은 내려갔더라. 고용 숫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ADP 고용지수가 어떤 지수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최소한 주식 공부를 하면 이 정도에 대한 생각들은 다 이해를 하셔야죠. ISM 제조업 지수가 서브 지수가 5개가 있고 뭐뭇이 있고 뭐뭇이 있고 이 정도는 다 추론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금일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았었죠. 104.12. 그래도 아직도 104포인트 이상인데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달러가 약세죠. 당연히 그러면은 금리는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 가격은 0.69% 올라가고 미국 국채금리 압력 봅시다. 2년은 4.336, 6.5bp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10년물은 3.606, 3.1bp.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 금리는 하락으로 방향성을 틀 것이다. 그게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WTI는 3.61%나 상승을 했네요. 네, 5일날 이제 오펙 플러스가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강성론자와 약세론자가 막 섞여 있는데 그렇게 뭐 WTI 가격을 크게 움직일 만한 위협적인 요소는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회의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이 WTI 가격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이란 회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의 대표적인 반려동물 전문 회사죠. 추이. 이름이 추이입니다. 153억 달러의 시가총액, 우리나라 시가총액 20조 2천억이나 되는 회사죠. 지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20%나 하락을 하다가 한 방에 이거 만연을 해놓은 거죠. 만회를 해서 올라와 버린 거죠. 35달러까지 올린 회사인데 동사는 반려동물 관련된 식품과 용품 제조업체이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네. 4월 말 분기에 27억 8천만 달러, 3조 6,700억의 매출액과 주당 20센트의 이득을 거뒀다고 발표를 했다. 매출액은 전년도 분기 15%나 증가한 것이다. 반려동물 정말 호황입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팩셋이 조사한 분석가들은 추이가 27억 3천만 달러의 매출에 주당 8센트 조정이익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매출액이 살짝 좋았죠. 27억 8천만 달러. 예상은 27억 3천만 달러. 주당 EPS는 8센트로 좀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추가로 반영되며 23%나 상승하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눈에 돋보인 종목이었고 그리고 반려동물과 용품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도 보일 수 있구나. 우리나라에게 또 기여하는 바 크죠. 우리나라처럼 또 개 좋아하는 또 국민도 없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성북천을 계속 주말마다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와 개들 정말 많이 나오고 사람 반 개 반이었는데 이 시장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성장에 우리나라는 거의 다 올라왔죠. 거의 80%까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반려동물과
반려식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크게 올라간 기업, 이걸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몇 개 중소기업은 모태 시장에서 있긴 있지만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커서 올라오는 데는 또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야 되죠. 미국 시장에서 추이라는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재밌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 테슬라 1.72, 107달러, 207달러까지 올라왔죠? 네, 여기서 한번 또 팔아줘야죠. 한번 살짝 또 박스권 트레이딩이니까 210달러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모든 악재가 다 떨구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250달러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제 목표 가격은 250달러가 일단 단기 목표 가격입니다. 애플 1.51, 엔비디아 올랐죠. 5.12, 다시 397달러, 400달러, 8원 밑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TSMC 0.51% 상승, 마이크론 1.4, 메타 플랫폼스 2.99, 노블록스 0.65, 다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6,872달러, 아직까지 27,000달러를 다시 회복을 못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내일 발표될 아침부터 고용지표 한번 봅시다. 2월 고용보고서 전망치를 보면 2일 발표될 올가는 19만 5천 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다. 4월 25만 3천 개에서 좀 빠진 예상이죠. 5만 개가량 적은 것은 내다보지만 실제 수치가 늘 전망보다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0만대 후반의 강한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19만 5천 개. 만약에 예상을 또 서프라이징해서 올라오면 20만 개를 다시 넘어갈 가능성. 이러면 FOMC 회의 때 굉장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해 오는 거죠. 실업률은 3.5%,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이 0.3% 였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 살짝 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전년의 실업률은 4.4%였는데 지금은 3.5% 정도,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은 0.3%였다. 예상치 또한 연준의 내부 기대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낸다면 FOMC 회의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이제 기술적 지표가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거, 일반적으로 쓰는 게 버핏 지수하고 케이프 지수라는 게 있는데, 버핏 지수는 뭡니까? 시가총액을 분자로 놓고, 위에다 시가총액을 놓고, 아래에다가 명목 GDP를 넣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8에서 100% 사이에 있으면 적정 구간, 80%보다 아래에 있으면 저평가, 100보다 높으면 고평가, 이렇게 예상을 하죠. 또 케이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케이프 지수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케이프 지수를 보면 노벨상의 로버트 실러가 우리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를 만드신 분이 장기 주식시장의 가치 평가를 위해 고안한 경기 조정 주가 비율인데, 주가를 분자해 놓고 10년간 평균 EPS를 분모 넣는 거죠. EPS. 이 EPS는 10년 평균이다. 그렇죠? 10년 에버리지. 이렇게 해서 만든 지수가 케이프 지수라는 거죠. 이 지수들이 현재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미국을 보면 아주 높게 올라가다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미국은 이미 GDP 대비 버핏 지수가 100을 넘어가 있는 거고 케이프 지수도 20을 넘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 한국 한번 봅시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한국의 버핏 지수는 100보다는 살짝 낮아 있는 모습. 그렇죠. 그 100에 근접한.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고평가는 아니다. 케이프 지수도 20 이하에 있는 모습. 그래서 미국은 약간 고평가 영향이 들어가는 것은 버핏 지수나 케이프 지수가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은 아니다. 적정하게 7분 능선 정도를 돌파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봅시다. 하루 만에 우리 엔비디아 형님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엔비디아, AMD, 마벨 테크놀로지, 언세미컨덕터 등 반도체 주요 리딩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하죠. 네. 여기에 전통의 강자 우리 테슬라 형님도 207달러를 기록하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박스권 트레이딩인데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와 2차전지가 모두 올라간다면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또 어제 살짝 조정을 받다가 반도체가 막판에
나름대로 아랫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강한 모습.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이 어느 정도 고평가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돈이 주식 말고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반도체는 이미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에서 쉬어가는데 1차 상승이 겨우 기술적 반등 정도, 바닥을 탈출한 정도, 이제 숫자로 증명되는 새로운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제 숫자로 손실폭이 줄거나 재고가 줄거나 일부 기업들은 또 플러스가 또 증가로 돌아서고 이런 숫자로 증명되는 시기가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로 갈수록 또 내년의 상반기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선반영이 되면서 추가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8만원까지, SK하이닉스 12만원까지 이 강력한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이 잣대가 넘어설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나는 50%는 무조건 판다. 난 다 팔고 기다린다. 이런 모습. 그렇죠? 자, 내일 실업률 발표, 13일 CPI 발표, 그 다음에 FOMC 회의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봤던 것 중에서 이 종목은 향후에 굉장히 좋다. 숫자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종목들이 몇 개 나타나다. 이게 이제 의료기기, 미용, 특히 미용 의료기구, 기계인데, 비월, 클래시스, 제시스 메디칼, 루트론직, 파마 리서치, 이루다, 하이로닉, 인토로즈, 제테마, 이런 종목들이 눈에 확 들어오죠. 이미 1차 상승해서 올라왔는데, 오늘이나 다음 주에 조정을 받으면 분할해서 추가로 들어가도 갔다가 실적 발표할 때, 6월 말 실적 발표 7월 초에 나오죠. 그때 팔고 나와도 충분하게 20%는 넘게 먹을 수 있다. 목표 가격은 20% 수익률이다. 이렇게 정하고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종목 분석은 저희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 회원들은 나중에 아침에 좀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카페 광고해야죠.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좋은 카페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궁금하시고 이걸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저의 칼 같은 조언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향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좀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추천받고 싶은 분들은 저의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카페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좀 반등의 날이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금요일이라는 거죠. 항상 금요일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줄이고 이익을 실현해서 포지션의 노출을 좀 빈도를 줄이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 장 초반에 확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가능성은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참고 다음 주를 보고 어떻게 배팅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반도체 지속 보유,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조정받으면 강하게 좀 사봐라.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6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계좌도 좀 빨간불로 불타서 그런 활발 좀 불타는 뭔가 좀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으로 나는 그러한 의미 있는 6월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